조금 다른 얘기긴 예, 해요. 예. 요즘 요즘 부동산 시장, 부동산 시장. 주택 상업용 이렇게 나눠주셔도 괜찮고요. 아파트 뭐 이런 것들 어떻게 예. 보고 계신가요? 아파트 사실 이런 이야기 하면 굉장히 오만한 이야기인데 제가 그 부동산 투자를 할 때 그 옛날에 보면요 뭐 저평가된 곳을 찍어주마 뭐 바닥을 칠 때 거저먹는 재테크 뭐 이런 책도 쓰셨던 선생님 계시고 되게 굉장히 유명했죠. 그때 그러니까 제가 30대 초반을 지나올 때 10억 만들기 열풍이 그때 생겼거든요. 근데 그때 선생님들이 이제 아파트만 투자하신 선생님들이 굉장히 유명한 분이 많이 계셨는데 그분들이 아파트만 하다 보니까 2008년도 리만 사태 나고 막 이러니까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부터 2005, 6년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부동산 투자를 적극적으로 해왔으니까. 예. 근데 그때 보니까 난다긴다 하는 사람들이 없어지는 걸 보면서 저는 그때 이제 난 상가를 해야 되겠다. 상가 위주로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2007년, 8년 이렇게 집값이 엄청 많이 올랐는데 그때는 시장 분위기가 이게 꺾이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안 사는 게 바보다는 시장 분위기였어요. 2006년, 7년까지는. 그런데 2008년 넘어가면서 경매로 나오는 게 예를 들어서 그 전에 뭐 이 정도 금액이야 겨우 샀던 아파트인데 경매 요 금액 산 거예요. 너무 좋아했는데 안 팔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음에 경매 나온 거는 이 금액에 낙찰되는 거예요. 뭐 수지에 있는 아파트들이 주로 그랬습니다. 그때. 그러면서 나는 경매로 아파트를 하지 않겠다. 그때 그런 마음을 먹었고. 근데 그때 이제 적극적으로 아파트 하시는 분들이 거의 투자 시장에 남아있지 않거든요. 제가 그래서 아파트에 대한 두려움이 좀 커요. 그리고 아파트에 대한 두려움이 큰 것도 사실이지만 아파트가 아니어도 토지나 상가로 좋은 수익 낼 수 있는 게 얼마든지 있으니까 아파트가 오를까 떨어질까 그게 별로 관심을 안 두고 오르겠죠 뭐. 아파트도 자산인데 가격이 오르는 게 정상인데 근데 아파트는 어쨌든 우리나라 경기하고도 많이 연결되니까 저는 경기를 그렇게 좋게 보진 않거든요. 네. 경기를 그닥 좋게 보진 않습니다. 그러면 어찌 될까? 금리 계속 안 올리고 있죠. 근데 끝까지 붙들어지고 있을 수 있을까? 지금 저 금리가 정상적인 금리 수준이라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지금 저 금리가 온 배경은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 때 미국이 이제 달러를 풀면서부터 시작된 거 아닙니까? 그죠? 정상적인 금리 수준으로 올라온다면 집값이 좀 선별적으로 가지 않겠나. 길게 내다보면 또 집값 오르겠죠. 또 선호하는 지역 위주로 가겠죠. 상가가 문제야 지금 이제. 그러면 이제 지금 이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금리가 예. 올라갈 걸 이제 기다리고 있는 상태. 예. 뭐 시장 금리는 조금 올라가고 있고. 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상가 지금? 상가는 금리뿐만 아니라 최저임금까지 올랐잖아요. 소매점 영업 환경을 보면은 상가 투자가 잘 보입니다, 사실은. 보면은 지금 최저임금이 8,500원대 되잖아요. 그러면 소매점들마다 그 노동 생산성이 사람 하나 써서 남는 이익이 8,500원 넘어가는 데도 많이 있다고요. 10,000원 넘어가는 데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소매점들은 장사가 잘 될 거거든요. 그래서 상가 투자를 할 때 좀 좋은 거 살 필요가 있어요. 다시 얘기하자면 제가 좀 잘 아는 유통회사 한 100억 정도 매출되는 편의점 운영을 여러 개 하는 회사 법인 대표가 있는데 그 대표가 사석에서 하는 말이 최저임금 더 올라야 된다. 10,000원까지 가야 된다. 그런 이야기 많이 하거든요. 뭔 소리야 이런 생각이 들죠. 네.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최저임금이 10,000원이나 이렇게 막 올라주면은 예전에는 편의점이 100만 원 팔면 한 개였거든요. 100만 원 밑으로 떨어지면은 편의점 안 하는 게 나았어요. 알바를 하는 게 더 낫고 이랬거든요. 지금 이렇게 올라오면 120~30만 원 팔 빼야 편의점 안 하고 알바하는 게 낫겠는데 이제 좀 더 오르면 150까지 일매출에 150만 원 좀 되더라도 그냥 문 닫고 편의점 알바하는 게 더 나아질 수 있거든요. 이렇게 되다 보면 그 정도 매출 수준에 있던 점포들이 자연스럽게 문을 닫게 되겠죠. 그럼 그 매출이 어디로 가겠어요? 그 인근에 있는 200, 300 파는데 매출로 녹아들 거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 상가 투자를 이제 그런 식으로 할 수 있어야 되죠. 금리 올라가죠. 최저임금 올라가죠. 자영업자 영업 환경이 안 좋단 말이에요. 그럼 자영업자들 제가 내일 모레 코엑스 박람회도 매경의 컨설턴트로 들어가는데 소매점 창업 환경 자체가 1인 창업 아니면 기업형 창업으로 가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뭐 양극화가. 스크린 야구 같은 거 있잖아요. 이를테면 돈 투자 많이 하고 인건비 적게 쓰는 거. 그런 창업도 많이 선호하게 점점 더 그렇게 갈 것 같아서 걔네들이 선호하는 입지를 투자할 수 있어야 되죠. 그런 입지를 찾아낼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할 것 같고요. 사실 비싸다고 다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뭐 어떻게 좀 좋은 상가를 골라야 상가는 뭐 지금 뭐 지도도 없이 이야기하기는 좀 쉽지가 않지만 네. 상가는 좋은 지역에서 찾는 게 아니에요. 뭐 다시 이야기해 볼게요. 후랭이님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한 1억을 들고 김밥집을 한다. 나는 1억이 너무 소중해. 나는 이 1억으로 김밥집을 해서 다시 일어나야 돼.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상권이 제일 좋은 강남역에서 하겠다. 그럼 어디 갈 것 같아요? 저 구석에 어디 뭐 저런 데 가서 한다고요. 그죠? 장사가 아마 안 될 거야. 근데 1억을 들고 뭐 특정 지역을 뭐 말해서 좀 그렇지만 금천구에서 한다. 그러면 적어도 뭐 버스 좀 다니는 데서 할 수 있을 거예요. 뭐 마을버스라도 다니든지. 그러면 누가 돈을 더 잘 버느냐? 금천구에서 하는 1억 들고 한 사람 돈을 더 잘 벌 수 있거든요. 상가 투자도 마찬가지예요. 지역이 좋은 데를 투자하는 게 아니라 그 지역 내에서 등수가 좋은 데를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용의 꼬리가 아니라 뱀 대가리를 투자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지역의 후진대를 가더라도 그 지역에 어느 정도의 배우 수요가 있다면 이 수요가 어느 정도 있다면 1입지에서는 소비를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그 1입지에 해당되는 상가를 투자할 수 있으면 되는 거죠. 그런 상가는 괜찮습니다. 불황도 이길 수 있습니다. 예.
아파트 투자를 해야 될까요? 상가 투자를 해야 될까요? 뭐 당연한 질문이긴 하지만 뭐가 좋을까요? 개인의 선택인데 둘 다 할 줄 알아야죠. 아파트 시장도 읽을 줄 알고 아파트 투자도 할 줄 알고 상가도 할 줄 알고 토지도 할 줄 알고 다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물건도 여러 개 시장에 볼 수 있어야 투자할 수 있는 물건들이 있거든요. 토지 투자만 잘해서는 안 보이는 물건들이 있고요. 상가만 잘해서는 해석해낼 수 있는 물건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 알면서 투자를 고르게 하는 게 그게 가장 이상적이지 않을까. 사실 저도 아파트 투자를 너무 안 해가지고 좀 그런 면에서 저 스스로도 문제가 있다 생각합니다. 근데 자꾸 이쪽에서 수익이 나니까 아파트 쪽으로 안 넘어가지게 되는 거죠. 넘어가지지 않게 되는 거죠. 좀 상가 공부를 하고 싶은데 예. 사실 이게 되게 어렵다는 얘기는 항상 듣고 있거든요. 예. 뭐 저도 하기가 선뜻 예. 이게 내키지 않더라고요. 이거 정말 쉽지 않다. 예. 막 그런 무서운 히스토리, 예. 사례들이 되게 많이 들어가지고 공실 막 2년 이런 것들 예. 그런 것들을 많이 들어서 어떻게 좀 공부를 시작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좀 시작하면 좋을까요? 일단 상가 투자에 대한 공부는 강남역 1번 출구 1분 거리 좋은 학원이 하나 있고요. 상가가 저도 어려워요. 사실은 토지보다도 어려운 게 상가입니다. 토지보다 어려운 게 상가인데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좀 질문이 어렵다. 이건 진짜. 상가 투자 왜 어려운가요? 이렇게 투자해서 실패하는 분들 보면요. 조목조목 들어가 볼게요. 신도시 상가 투자에서 실패하는 사람들 있죠. 신도시 상가 투자에서 실패했단 말은 분양받으러 갔다 실패한 거잖아요. 분양받으러 갔다 실패한 분들 딱 보면 전형적으로 어딜 가냐면 A급 상권을 가요. 후랭이님이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 보세요. 예를 들어서 위례가 만들어지기 전이다. 아직 그 위례 상가 분양받으러 간다. 어디로 갈 것 같아요? 제일 좋은데. 제일 좋은데. 목 좋은데. 그 어딘데? 코너. 가보면 그 지역에 제일 큰 상권을 가게 돼 있어요. 미사로 간다. 어디 갈 것 같아요? 미사역 개통지로 간다고 해줘요. 미사역 개통지? 예. 미사역 개통지 그런 데 간단 말이에요. 그럼 그게 상권 제일 크죠. 그럼 아까 제가 이야기한 게 상가 투자는 지역이 좋아야 되는 게 아니고 지역 내에서 입지가 좋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러면 제일 좋은 지역으로 가서 제일 좋은 입지를 투자하려고 하면 돈이 부족하거나 이미 분양이 되었거나 여러모로 여러 가지가 안 맞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흔히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그 지역 내에서 2등급, 3등급짜리를 가요. 미사 역세권 상권에서 뭐 주동선이 있는 데라든지 이런 데는 투자를 못 하고 그럼 어디로 가요? 옆으로 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 미사 역세권 상가 내에서 옆으로 간다. 폭망입니다. 폭망. 폭망. 예, 그게 폭망이에요. 사실 그 부동산 전문가 하시는 분들도 그런 상가 분양 쪽으로 연결해 주시는 분들도 꽤 많으세요. 예, 근데 그 사람들 전문가 맞아요. 그냥 브로커라고 해야 맞는 표현 아니에요? 네, 뭐 그분들 자칭 이제 전문가. 예. 네, 그런 분들이 꽤 있으신데 분양 받아도 괜찮나요? 상가 분양? 상가 분양 받아도 잘- 괜찮나요? 네. 어려운 질문이다. 그 전에 수강생이 위례 신도시 지도를 들고 와가지고 나 여기 분양 받을 거데 여기서 한번 골라주세요 이러는데 위례 트램 지나가는 자리가 있어요. 딱 상가가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제가 이거 안 된다. 이 상가 너무 많아서 이거 안 된다. 하지 마시라. 그럼 어디 해야 됩니까? 옆으로 와서 여기 해라 이랬어요. 근데 거기는 10억 정도 분양 받았는데 KT 대리점 직영으로 들어왔거든요. 550에 임대 내고 있는데 그거 지금 13억 정도 부동산에서 팔아라는데 안 팔았거든요. 그런데 성공하잖아요. 또 같은 이야기인데 신도시 상가 분양 받아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런데 자신 없으면 안 하는 게 맞고요. 공부 안 돼서면 안 하는 게 맞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 수업 듣기 전에 안 하는 게 맞고요. 그러면 수업 들으면 이게 확실하게 딱 지도 보면 얼마나 신도시 상가는 지도 보면 아주 쉽게 나와요. 도시계획으로 만들어졌잖아요. 이 상가는 어디 사람도 오라고 만들었다 배치한 게 있는데 그럼 상가 수 대비 배우 수요가 많은데 그리고 그 배우 아파트잖아요. 예상 동선을 그려보면 어느 지역의 상가가 잘 될 거다. 어느 동선이 잘 될 거다. 그리고 배우 수요를 보면 어떤 업종들이 주로 여기서 장사를 할 거다. 그럼 그 업종별로 선호하는 입지가 또 있다고요. 거기서 상가 고르는 내면 되죠. 그럼 그렇게 찾아 들어가면 쉬워요. 근데 이제 상가 분양에서 실패하는 사례가 보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A급 상권 간다고요. 아직 입주를 안 했기 때문에 지도 펴놓고 제일 큰 데 가게 돼 있어요. 네. 제일 유명한데. 근데 거기서 이제 3등급짜리를 가서 거기서 실패하는 게 첫 번째 케이스고 두 번째는 이제 분양사무소 가가지고 분양사무소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굉장히 확신을 심어주면서 이야기합니다. 이거 지금 이 금액에 사가지고요. 이렇게 돼가지고 하면 피 5천 정도 받을 수 있는데 그때 5천 받으면 내 수수료 얼마 주고 내 해줄게요. 그게 무슨 은행 금융상품 상담 받듯이 그렇게 착각하는데 큰일 납니다. 사실 구도심에도 상가가 많이 나오잖아요. 예. 그런 거는 좀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구도심은 입지 분석하기가 좀 쉽지가 않죠. 구도심은 이제 빌라 다세대 지역이다 이런 데는 동선이 막 흩어지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주동선을 찾기가 상당히 쉽지가 않고 그 신도시는 아주 강력한 주동선이 딱 있어요. 근데 걔네들은 강력한 동선이 있는 게 아니고 막 흩어져 있는 거죠. 그러면 구도심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이런 거 상가 투자할 때 알면 좋은데요. 혼자 맥주 마시러 가면 몇 cc 시켜요? 혼자 500cc. 한 3, 4명 가면 몇 cc 시켜요? 2,000. 2,000. 500세대는
갖춰줘야 먹고 살 수 있는 업종들이 있는데 그 주로 혼자 먹고 사는 업종들이거든요. 뭐 슈퍼, 세탁소, 미용실, 부동산 혼자 먹고 사는 업종도 500세대는 돼야 되고 한 3, 4명 장사하는 것들 빵집, 학원, 병원, 의원급들 병원, 뭐 삼겹살집 같은 거 2000세대는 돼야 먹고 살 수 있어요. 그러면 구도심은 동선을 잡아보면요. 골목길로 들어가서는 500세대는 적합한 자리가 나오는데 동선이 흩어지다 보니까 유효 수요의 응집력이 2000세대까지 나오는 데가 별로 없어요. 그러면 그 구도시와 구도시 만나는 어떤 그 이렇게 찻길 같은 거 있잖아요. 그 골목길 말고 그런 데 위주로 상권이 만들어지는데 입지를 딱 보면 요 자리는 길 건너도 세대 수가 한 2000세대쯤 돼 보이고 이쪽도 2000세대쯤 돼 보인다. 그럼 그런 자리에 2000세대 업종들 들어와서 장사하면 장사 잘 되거든요. 자연스럽게 상권이 그런 데 만들어지죠. 그러면 그런 자리 중에서도 어디가 더 잘 되는 데 있을 거 아니에요. 버스 정류소를 끼고 동선을 잘 그려보면 돼요. 버스 정류소 앞에 장사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버스 정류소에서 배후 수요로 들어가는 길을 그려보면요. 아, 버스 정류소 이쪽 코너에 있으니까 사람들이 내려서 이렇게 가겠구나. 그럼 그쪽 코너 쪽 있죠. 뭐 또는 코너 한골목 안쪽 그런 데가 장사가 잘 되죠. 그런 데 상가 투자하거나 아니면 이제 지도를 봤을 때 큰 블록으로 가로구역이라 할까요? 도로를 에워서 한 블록이 있으면 그 블록 안에 또 골목길 있죠. 이 블록 전체를 관통하는 도로가 있을 거라고. 그런 도로가 두 개가 만나는데 그런 데는 또 구도심에서 그런 데 입지가 또 괜찮아요.